우리가 경매나 구매할 때 이제 유찰이 될 때 예, 그 최저 매각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네, 저감한다고 그러는데 예, 예, 저감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법원 경매는 한 20%, 예, 그다음에 공매는 10% 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예, 과연 음, 맞는 건지 예, 또 근거가 뭔지 이런 음, 것들을 내가 한번 조사를 음.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매나 공매를 하는 이유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매,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을 하는 건데요. 그 싸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찰이 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살 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때 당연히 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만 해왔지 그 근거가 뭘까?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왔었는데 오늘 변호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우선 그 법원 경매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 관련 규정을 좀 찾아봤는데 민사집행법 119조 세 매각기일 그래가지고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는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했고요. 예. 제가 이제 지금 궁금했던 부분은 그 한번 떨어질 때, 저감될 때 비율이 한 20% 정도로 알고 있어서 이게 음, 무슨 근거가 있지 않을까? 민사집행법의 하위 규정은 보통 민사집행법 시행령이나 예. 아니면 민사집행 규칙을 이야기하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조문이 이제 전부가 되고요. 에, 유찰되면은 최저 매각 가격을 떨어뜨린다, 저감한다라고 하는 근거 자체는 있지만 네. 구체적인 수치는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 예. 변호사다 보니까 근거 네. 규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부분을 좀 찾는 편인데 이번에 근거 규정이 수치에 관한 부분은 없어가지고 저도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얼마 떨어뜨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집행법원 재량에 맡겨져 네. 있는 그런 경우도고요. 나는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대부분 법원에서 20%를 떨어뜨리는 게 일반적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되게 음, 놀랐어요. 노 예. 대표가 한번 설명을 해볼래요? 예. 예전에는 이제 20% 떨어뜨리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했는데요. 음, 한 번 떨어뜨릴 때 이제 좀 많이 떨어뜨려야 법원에서 입찰 진행하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그 경매 집행 비용들이 줄어들게 될 거니까,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법원의 이제 업무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 저감시키는 법원도 있지만 30% 또는 그 이상을 저감시키는 법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가 일반적이고 나머지는 좀 예외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20%가 어, 예외죠. 예외군요. 예, 예외군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법원은 20%요. 음, 인천 소재법원은 30%요. 예. 또 광주지법 같은 경우는 처음 유찰되면은 30%를 떨어뜨리는데 음. 그 다음부터 유찰될 경우는 또 예, 20%로 예. 그렇게 이렇게 재밌는 법원도 있더라고요. 경매를 처음 배울 때는 10%였어요. 음, 떨어뜨리는 비율이 10%가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금융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경매 물량이 워낙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래가지고는 그 물건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저감 폭을 좀 크게 하자라고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저감 비율이 좀 높아졌는데 그게 나는 20%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각 법원별로 이제 물건을 입찰할 때는 그 실제로 이제 저감 폭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유의 깊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매 부분입니다. 공매는 근거 규정이 어, 이 경매와 달리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음, 이 국세징수법 87조 재공매 그래가지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재공매를 한다라고 해서요. 재공매 사유를 이제 들고 있고 87조 2항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서 공매한다. 그리고 최초의 공매 예정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서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68조에 따라서 새로 공매 예정 가격을 정해서 재공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경매하고 많이 다르죠. 경매는 저감 비율에 관한 그 규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법원마다 이게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음, 왜냐하면 법원이 재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매는 이렇게 10%로 일률적으로 딱그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근거 폭에 대해서 이제 근거 규정을 좀 두고 있다는 게 경매하고 좀 다르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법원 경매를 뭐 20% 음, 내지 뭐 30% 이렇게 하더라도 공매가 기본적으로 10%이기 때문에 음. 법원 경매에 비해서는 한 두 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차이가 이제 왜 발생할까? 법원 경매는 20, 30%인데 네. 왜 공매는 10%밖에 안 될까? 어떤 차일까?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게 그 경공매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법원 경매는 한번 유찰되고 다음 길, 차회길이라 그러는데 차회길 잡히는데 한 달 이상 걸리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늦어요, 굉장히. 음, 그런데 공매는 지금 실무상으로 차회길을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자체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음, 프로티지를 조금 저간 폭을 좀 적게 하더라도 예. 결과적으로는 법원 경매보다는 좀 빨리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말한 그 저간 비율을 조금 낮게 하게 되면 네. 이게 여러 가지 뭐 집행 비용들이 늘어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공매는 차회길 자체가 속행길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 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때요? 충분히 변호사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경매는 횟수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 경매는 이제 뭐 3차까지 진행한다, 5차까지 진행한다, 10차까지 진행한다 이런 횟수 제한이 없는데 공매는 딱 50%까지만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50%까지 공매를 진행했는데 개수 유찰됐다. 그러면 일단 스톱을 시키거든요. 스톱 시키고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비율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그리고 또 이런 그 시간이 이제 뭐 경매는 한 달 이상 차여기를 잡는데 공매는 일주일 단위 이렇게 네. 되는 부분이 우리 지금 시스템상 법원 경매는 현장 입찰 그런데 이제 공매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음,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이제 경매도 음. 공매처럼 그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입찰하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 물건 사려고 하면 서울까지 가야 되고 제도 물건 네, 사려고 하면 제도까지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네, 불편.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누가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 먼 지방에서 입찰하는 물건 몇 시간 걸려서 갔다가 음. 투찰하고 해찰이라 그러대요. 걔네 떨어지는 것은. 해찰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밥 먹고 온 아직 거밖에 또, 기억이 예, 안 난다. 이런 말을 하던데 예. 정말 허탈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공매도 예전에는 경매처럼 이렇게 자산관리공사 그 건물에서 이렇게 입찰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공매는 일찌감치 시스템 전환을 했는데 아직 법원 경매는 여전히 뭐 때문인지
집행관 때문이지.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공매할 때 50%에도 매각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는 재공매로 가게 되는데, 재공매할 때는 지금 실무상 저감 비율이 10%가 아니라 5%로 하고 있더라고요. 50%부터 시작하니까 그 시작 금액의 10% 하면 5%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시작했던 가격이 10%가 아니라 예, 예. 반토막 났을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10% 하니까 결과적으로 5%가 되는군요. 네, 네, 네. 네, 예. 이게 또 하나 차이점이, 저도 이제 이게 많이 헷갈리던데,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20%라고 치면, 20% 떨어지는 부분들이, 최초 감정가의 20%씩 계속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네, 네. 직전 감정가액의 20%를 떨어뜨리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공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그죠? 지금 뭐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계산 자체가 직전 부분에서 뭐 20% 30%씩 계산하니까 계산이 점점점 복잡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네, 네. 공매가 낮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떨어뜨리는 거라면 공매처럼 최초 감정가액에 계속 음, 20%씩 떨어뜨려도 사실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예. 들거든요.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공매는 음. 일단 50%까지만 진행이 됐다가 스톱을 하잖아요. 근데 경매는 해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60%, 50%, 40%, 30%, 20%, 10% 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10%가 안 되는 금액까지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시작 금액에서 20%, 30%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럼 수학에서 리미트 아, n은 7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그 0에 수렴하는 그 금액이 아, 되려고 하면 직전 금액에서 그렇게 비율대로 낮추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래야지 이제 계속 경매 진행이 가능할 수 있겠네, 그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그래, 오늘 뭐 내용 내가 조사를 했는데 노 대표한테 많이 배운 느낌입니다, 오늘.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 실무 돌아가는 또는 내가 뭔가 일 처리하는 어떤 기준 또는 근거 규정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좀 음, 일 처리하는데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조금 귀찮지만 음, 그 근거 규정이 뭘까? 음, 음. 이런 부분들을 좀 호기심을 좀 가져야 법률 실력도 좀 예, 발전하고 예, 더 탄탄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